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작년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메이커는 어디지요? 네,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모델은요? 테슬라를 생각하면 당연히 모델 3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많이 판매한 모델은요? 좀 어렵죠. 우리에게 이름도 생소한 중국의 오른기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홍광 미니 EV라는 차량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작년 판매 2위였지만 올해 들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39,745대를 팔았고 1분기 누적으로 8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열리는 중국의 상해 모터쇼에 앞서 대박을 치고 있는 홍광 미니 EV의 상품 특징과 어떻게 하여 대성공을 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중국 전기차 시장 특징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의 신에너지차의 판매는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 6월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방침이 2년 연장되면서 7월부터 증가세로 돌았었고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된 9월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와 중형급 이상의 두 가지 세그먼트로 크게 양분화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월별 판매에서 대수가 많은 전기차는 휠베이스 2.2m 이하의 A00 세그먼트라 불리는 소형차로 중국에서는 대부차라고 합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되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대신 사용하는 차라고 해서 대부차라고 합니다. 홍광 미니 EV 이외에도 장성기차는 고양이를 모티브로 외관을 디자인한 구랍 흑묘를 판매하고 있고 장안기차의 분분 EV와 합중기차의 SUV 스타일을 한 소형차 나타 V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 판매 중심은 테슬라, BYD, 니오 등의 중형차 이상의 고급차 세그먼트의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대수를 리드하고 있는 차들은 대보차라고 하는 소형차입니다만 판매 금액면에서는 중형 고급차 세그먼트의 차들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는 테슬라 모델 3를 비롯하여 테슬라, BYD, 니오의 3개 업체의 차들의 인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5만 위안부터, BYD는 22.98만 위안부터, 그리고 니오는 35만 위안부터의 가격으로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 구매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차량의 디바이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기의 요인은 340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의 오토파일럿의 옵션 가격은 6만 위안, 103만 원의 추가 비용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옵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BYD는 D-파일럿, 니오도 니오-파일럿을 탑재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자율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공력 특성이나 성능은 물론이고 가죽 시트나 천연 소재 스티어링 휠 등이 사양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토파일럿 기능, 대형 터치 스크린을 통한 5G 통신, 차내 와이파이, 음성 조작에 의한 SNS, 음악, 영상, AR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춘 차를 고급감을 실현하는 차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축소하여 가격을 중시하는 대부차마저도 전용 스마트폰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 상위 트림 차에서는 음성으로 조작 가능한 터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95년 이후 태어난 20대 전반의 Z세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표현하는데 가장 어울리는 말을 골라달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이동의 수단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들이 답보다도 Z세대의 답에서 많았던 순으로 나열해보면 1위는 테크놀로지 디바이스의 하나라고 표현한 부분이었고 2위는 스마트폰 기능이 있는 이동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Z세대는 자동차를 자동차가 아니고 스마트폰이 연장선에 있는 디바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달리는 스마트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카에 거는 기대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 분명하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우링의 홍환 미니 EV와 그와 비슷한 대부차들의 특징과 많이 팔리는 이유를 알아보시죠. 파괴적 가격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우링은
차격과 스타일부터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과 전폭을 아주 미니멀 사이즈로 하면서도 실내 공간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전고로 하여 톨보이 박시형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 현지에서는 A00 세그먼트에 속하는 가장 작은 차급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이 경차에 속하는 기아의 레이보다 훨씬 작지만 토요타가 작년 말 발표했던 C4 플러스보다는 한 단계 큰 차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도어면서 거주성을 확보하는 4인승을 실현한 점, 작은 사이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설계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사이즈인 12인치 휠을 과감하게 사용한 점들이 차별화되는 요소들입니다. 작은 공간으로 보이지만 2열로의 승강성도 나쁘지 않고 성인이 타도 레그룸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든 화물 공간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을 것인데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이 차량은 후석 시트를 접었을 때만 화물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열 시트를 접었을 때의 화물실 용량은 741리터나 되고 있네요. 내장 디자인도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심플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 하면 우려되는 것이 있죠. 바로 품질 레벨입니다. 그러나 차량 전체의 품질은 GM이 관여하면서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9.3kWh와 13.9kWh로 각각 120km, 17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WLTP 대신 NEDC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WLTP로 환산하면 약 100km 정도 항속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 인증 기준으로 하면 대략 90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발상의 전환은 짧은 항속거리라도 가격이 낮다면 팔 수 있다는 마케팅적 결단이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항속거리를 경쟁축으로 하여 전기차를 개발해 왔는데 이 노선과는 반대로 간 것입니다. 전지 코스트는 과거에 비해 대폭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더 위에 서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전지를 많이 탑재할수록 차량 가격은 올라가고 환경에도 친화적이지 못하는데 이 업체는 가격과 상품성의 밸런스를 취하면서 항속거리가 짧아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력 20kW, 토크 85Nm 정도입니다. 최고 속도는 100km로 도시 내에서 도시 고속도로 정도는 달릴 수 있는 성능과 본격적인 전기차에 펼쳐가는 항속거리를 갖게 되면서 가솔린차와 정면 수구가 가능한 전기차가 중국에 등장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파괴적 가격에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차 가격은 중국 돈으로 28,800위안 밖에 안됩니다. 원화로는 494만원입니다. 여기에 에어컨 옵션 가격 4,000위안, 고용량 배터리 옵션 가격 6,000위안을 추가해도 38,800위안으로 한국 돈으로 666만원 정도입니다. 고객들이 실제로 구입할 때 선수금으로 8,600위안, 약 148만원만 내고 월 602위안 104,000원을 36개월 할부로 지불하면 되는 정도로 매우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르노 삼성 트위지 가격이 1,330만원부터임을 고려해보면 상상 이상으로 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는 돈이 10만원 정도이니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싸게 만들기 위한 상품 컨셉 개발 계획, 부품 조달 계획이 오랫동안 일본 경차 업체들이 장점이었는데 이들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작은 사이즈로 디자인하면서 낮은 코스트를 실현했고 중국 로컬 업체로부터 저가격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차를 구입하고 있을까요? 중국도 사회의식이 성숙화되면서 차가 더 이상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붕괴되어 왔습니다. 또한 1가구 2차량의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차를 멀리하는 일이 많은 편이었죠.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하루 7시간 반 동안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대도시에서는 7분제로 진입을 규제하고 심각한 주차난 등의 문제로 차를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전기차는 항속거리 문제,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자의 의식과 라이프 스타일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남과 접촉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마이카라는 이동수단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에서 농촌 지방까지 전기차를 강하게 보급하려는 계획이 더해지면서 전기차 시장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공략한 것이 가격과 사용의 편리성을 강조한 소형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전기차는 공공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도시와 농촌에서 출퇴근 쇼핑용으로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기의 개성을 창출할 수 있는 개조 아이템으로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딜리버리 시장의 성장으로 전동 바이크나 전동 3륜차의 대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소형 전기차 업체들은 철저하게 젊은 층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른기차는 중국판 틱톡을 통해서 홍릉미니 EV의 개조차의 영상을 매우 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조차가 일종의 붐이 되어 각지에서는 개조차 오너의 모임이 생겨나고 있고 SNS에 업로드하는 일이 유행하면서 대박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소형 전기차, 상용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등 자동차 업체가 개발하지 않은 영역이라 해서 만들면 팔린다는 생각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한 새로운 니즈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컨셉이 반영된 전기차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